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추위는 각종 관절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낮은 기온 탓에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이나 내부 관절액 등이 굳어지며 작은 충격에도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저하돼 손상된 조직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어깨 질환입니다. 이게 뭐 물건을 들 때나 근데 가만히 있어도 찌르는 듯한 통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파. 일해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막 완전 아무것도 안 돼.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깨 손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노화이지만 최근에는 무리한 운동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병이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어깨 질환과 그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최종문 정진욱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어깨 관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는 그리고 한 방향 굽혔다 폈다밖에 안 되지만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진 않지만 아주 많은 각도로 다양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 관절을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인대라든지 관절 하순 이런 곳에 병변이 많이 생기게 되죠. 특히 염증이 많이 진하게 되면은 관절낭이 굳어지는 오십견부터 회전근개 파열, 즉 인대 파열, 관절하순 파열 이런 병변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경추, 상완신경총 등 신경통 양상의 통증, 근육이 뭉쳐 발생하는 근육통, 어깨 관절 주위 조직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관절 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을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으나 경추 질환과 어깨 관절 질환은 통증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관절 운동 시 통증, 야간통, 상완부 외측부 통증이 관절 질환이라면 목 디스크는 운동 시 통증은 없고 밤에 편안해지며 목이나 승모근 이하 손끝까지 뻗는 방사통 양상의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는 환자의 나이, 활동 정도를 우선 고려하여 외상이나 감염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증상에 따라 치료에 접근합니다. 치료는 약물, 주사, 수술, 재활치료 등을 다양하게 고려합니다. 찬바람이 온몸까지 스며드는 화요일 아침, 이필순 어머니의 입원실은 온기로 가득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 금식까지 하고 있지만 얼굴은 편안해 보입니다. 이필순 어머니는 오늘 어깨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침대 난간에 팔을 부딪힌 후 얼마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팔을 들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었어요. 우리 아저씨 옆에 자는데 일어나다가 쇠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어깨.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아팠어요. 안 아프더만은 이게 차츰차츰 가면서 이게 팔이 안 올라가고 뒤에도 안 돌아가고 점점 심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거 지금 주사 맞으러 다니거든, 치료하러야. 그러면 니도 한번 가보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와서 이제 MRI를 찍어야지 확실히 알겠다 이래서 그래 MRI 찍고 검사 다 하고 다 했어요. 혼자 이제 입원해도 된다 해서 혼자 이제 입원해갖고 오늘 뭐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수술한다고 들었어요.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수술해야 될 거 하루라도 빨리 하자 싶어서 그런 날짜 잡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예. 컨디션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좀 이따가 이제 수술할 건데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다른 뭐 또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요. 예, 팔 한번 이렇게 만세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안 올라갑니다, 팔이. 그래요. 수술 끝나면은 예. 재활치료 잘 하시고 예. 하면은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뵐게요. 예, 예.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전에 뭐 넘어지면서 부딪혔다고 하시는데 그때 이후로 치료를 받아보셨지만은 통증이 계속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든 그런 양상입니다. 힘줄이 많이 끊어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가는 양상이고 그 인대 자체도 굉장히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얇아져 있습니다. 또한 인대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조차도 굉장히 위축이 심해서 이렇게 작은 짜부러 들어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70세 이상의 고령이시고 MRI 소견도 굉장히 큰 파열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적 봉합술을 우리가 고려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봉합만 하면은 인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파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동종 이식물 보강술을 우리가 더해서 수술을 같이 하게 그럴 예정입니다. 대체로 수술까지 이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그동안 아픈데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대체로 병원에 오시면은 파열 범위가 크고 아주 퇴행성 변화가 많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고 닳고 해진 인대를 그냥 꼬매게 되면은 그 인대 자체가 그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파열이 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부로 이식할 수 있게 처리를 한 뒤에 그 봉합한 인대에 덧대어주는 이런 동종 이식물 보강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식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인대를 단단하게 꼬맬 수가 있고 이 이식물 안에는 그 회복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촉진시켜서 재파열의 위험을 아주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기다리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술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금식으로 인해 조금은 힘이 없지만 잘 될 거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현재 환자분께서는 MRI 검사상 그 파열 범위도 굉장히 큰 대파열인데다가 굉장히 그 안쪽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주변에 있는 근육조차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봉합술을 할 예정인데 그 봉합술만 가지고는 그 약한 인대를 꿰매고 난 뒤에 회복 속도가 많이 더디고 재파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종 이식물로 보강하는 그런 수술을 같이 더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가지 수술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먼저 내시경을 이용해 힘줄 봉합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파열된 힘줄을 재부착시켜주는 과정으로 이 부분이 회복되어 재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힘줄 파열의 크기, 파열 부위의 면적이 클수록 재파열 위험이 커지고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이 잘 안 되고 재파열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종 이식물 보강술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동종 이식물 보강술은 인체 피부를 가공해서 세포 성분을 제거한 후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제조한 패치를 관절 내시경 힘줄 봉합술에 더해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을 막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수술은 저희 예상한 대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후에 환자분 회복하시고 한 며칠 동안에는 통증도 좀 있고 붓기도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병상에서 충분히 쉬실 예정이시고 한 일주일 뒤부터 이제 재활 치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약해진 인대를 꼬매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 팔을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보조기도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기 차고 있는 상태만 잘 유지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보통 한 8주 정도까지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어깨 주변에 근육이 다 빠지기 때문에 수술 후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통증이 많이 감소하고 부종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변의 근육을 자극하는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약 6주 뒤부터 되면은 운동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일을 4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일 그만하려고요 이제. 좀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조금 걷고 이렇게 하면 안 낫겠습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나겠습니까? 이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정영애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병원만 오면 버릇처럼 어깨를 만지게 된다는 영애 씨. 3개월 전만 해도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당기고 찌릿한 느낌이 있어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받은 후 그녀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 우리 아저씨가 중환자거든. 그래가 침대에서 올리다가 이게 뭐 찌직 끄는 기라. 그것도 말이야. 덜도 못 하겠고 이래도 못 하겠고. 그래갖고 갑자기 이거 MRI 찍으니까 이게 다 터졌다 하는 기라. 정상이 막 너무 아프지. 너무 아프지. 이래도 못 하고 옷도 못 입고 막 완전 아무것도 안 돼. 제일 불편했는 거는 옷 못 입는 거. 옷을 못 입었어요. 옷을 막 끼지도 못하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게라.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예. 그 전에는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이러셨잖아요. 아, 이랬다, 이래. 예. 이랬는데. 팔 만세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잘 올라가시네. 예, 잘 올라가고, 예. 뒤에도 이렇게 잘 하고, 예. 다음에 그래. 주무실 때 통증 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수술하시고 한 3개월 됐잖아요, 그죠? 예, 3개월, 딱 내일이 3개월. 예, 많이 좋아지신 것 예,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몇 가지 체크 좀 할게요. 예. 예, 힘 빼시고 이렇게 할 때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예, 괜찮죠? 없어요.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한번 괜찮습니다. 응. 됐어요. 지금 상태도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운동 잘하시고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다리 수술하러 또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환자분도 한 3개월 전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 그 통증이 회복되지도 않고 팔이 움직이기도 힘들다, 밤에 주무시지를 못한다,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어깨 통증 질환은 그 원인은 다르지만 통증에 있어 차이가 나 자가 진단이 쉽지 않은데요. 초기에 병원에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아마 집 근처나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체로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좀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통증이 계속 있다 하면은 큰 병원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파열인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도 좋아지지만은 큰 파열인 경우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 치료를 갔을 때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라도 간단한 치료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큰 병원에서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내원하셔서 MRI 촬영하셨고 그 MRI 상에 보시면은 인대가 이렇게 많이 중파일 이상의 파열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간 양상입니다. 내시경상에서도 이렇게 파열이 많이 컸고 내시경상에서는 약 대파열 정도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이가 많으시고 인대 파열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봉합인 경우에는 다시 재파열이 많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동종 이식물을 이용해서 보강하는 수술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체면은 내가 막 이거 수술 괜히 했다 이렇게 했거든. 너무 아파갖고. 그래, 이제 10일 지나니까 차차 괜찮더라고. 지금은 뭐 괜찮은 기라, 막. 오만 거 다 하는 기라. 빨래도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수술은 요번에 팔이 한번 해보니까, 이제 다리 수술이 하고 싶는 기라. 한 10일만 참으면 괜찮더라.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기라. 쟁점은 이거 해갖고 내가 열흘 동안 잠 못 자고 이래가 울기도 많이 울고 이거 맥기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제 10일 지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그래 이제 다리 수술도 하고 싶다 이게지. 놀러도 가고 싶고 내 고생 장사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고 이렇게는 꼭 다리 수술을 하려고. 육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시작돼 병원을 찾았던 유은진 씨는 수술이 결정된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할 뿐 아니라 손가락과 손목까지 통증이 이어져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빨리 수술을 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 왼쪽에 그 해전근개 파열이 있어가지고 정지육과장한테 진료를 받았거든요.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쪽을. 근데 너무 예후가 좋아가지고 오른쪽도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다시 원장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집안일 하면서 조금씩 통증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냥 좀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힘을 좀 가해서 그런지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거 찌르는 듯한 통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때도 불편했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그 어깨 아픈 거 좀 어때요?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요새 일은 좀 하고 계세요? 아직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네. 되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뭐 손 힘도 조금 쓰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조금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조금 불편은 한데 네. 그래도 통증이 없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평소에 많이 불편하던 거는 좀 편해지니까 네.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네. 쭉 들어보고 최대한 쫙 들어보고 수술한 지 오늘 이제 한 8주쯤 되셨거든요. 되셨는데 이제 처음에 내려보세요. 예. 각도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완전치는 않지만 좀 호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좀 더 잦아들면 스트레칭 위주로 좀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관절 운동 회복하면 또 통증도 더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물리치료는 언제까지 계속 받아야 되나요? 물리치료는 개인적인 차가 있어가지고 네. 무조건 환자분은 무조건 어깨 수술하면은 몇 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좀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늦은 분도 계시는데 본인의 수술이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본인은 힘줄 수술한 게 아니고 그 낭종이 있는 부분하고 인대 부분을 수술한 거기 때문에 통증만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본인이 아령이나 고무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면 됩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뭐 한 2주 뒤나 아니면 조금 뭐 바쁘시면은 한 달 뒤라도 다시 한번 뵙고 또 격견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또 반가웠습니다. 네. 네. 환자분은 이전에 왼쪽 어깨가 아파서 저한테 치료받고 호전되셨던 분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이번에는 우측 어깨 만성 통증으로 어깨가 아프고 힘이 없다 보니 손목에도 무리가 가서 아프다고 표현하셨던 분입니다. 관절 운동 제한은 없으나 근력 약화, 어깨 주위에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어 MRI 검사하였고 검사상 충돌 증후군 및 상견갑 신경을 누르는 낭종 소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돌 증후군 및 낭종에 의한 상견갑 신경 압박 증상은 50견에 비해 관절 운동 범위는 유지된다는 점, 진행되면 마비 증상으로 근력의 저하가 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오른쪽 화면이 수술 전이고 왼쪽 화면은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그 우측 화면을 보면은 견갑골 상부에 이렇게 그 낭종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견갑 신경이 견갑골 위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압박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내시경으로 낭종을 제거하여 같은 부위에 현재 낭종이 제거되어서 없어진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신경 압박에 의한 마비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풀리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좀 소요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관절 운동 범위를 확보하고 난 뒤에 근력을 다시 회복하는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자료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치료실로 옮긴 은진 씨. 오늘도 치료실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는 은진 씨. 힘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서인지 회복도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수술한 지 8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치료 초기에는 근육과 관절 유착이 발생할 수 있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관절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운동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낭종이 있게 되면 그 상견갑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상견갑 신경은 우리 회전근개근 4가지 근육 중에 극하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극하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외회전하는 동작, 이 동작에 근력이 많이 약하게 되고 특별하게 외전, 외회전하는 동작, 이 동작에도 근력 약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들고 버틸 때 외전을 해서 외회전하는 힘을 쓰면서 버티는 동작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고 버티는 동작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환자분이 평소에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어깨 힘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손목이나 손등에 힘이 더해지고 그래서 말초 쪽에도 통증이 많이 가해지고 힘이 써지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경 감압을 해놨기 때문에 신경 회복은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회복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외회전이라든지 외전 외회전이라든지 거기 집중해서 근력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로 밴드를 이용하거나 아령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한쪽만 또 너무 강화가 되면은 어깨 회전근개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라든지 극상근이라든지 그런 삼각근이라든지 그런 균형 있게 근력 강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로 안 아프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통증이 사라졌고 잘 때도 너무 편하게 잘 수 있고요. 한 달 정도 행동에 제약은 조금 받지만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어깨가 양쪽 어깨가 아파 보니까 어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재활 치료 열심히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얼어붙는 계절, 겨울, 특히 준비운동 스트레칭 없이 활동하시다가 다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작은 병변일 때 오셔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시면 좋았을 것을 병을 키워서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용도 많이 들고 재활치료하는데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상이 있을 때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한테 꼭 상의를 받으시고 괜찮다 하시면은 수술 없이 치료하시겠지만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까지 어깨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은 내 몸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와 함께 신체 곳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54kg인데 40kg로 내려. 걸으면 걸을 수가 없어. 눈도 아팠어요. 눈도 막 시리고 눈물 나고. 어머니는 백내장이 문제가 아니고 녹내장이 지금 60%가 죽었습니다. 이래요.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체질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질을 특성에 따라 내 유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사상체질의학을 통해 환자별 맞춤 치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사상체질의학과 사상정침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모르는 게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종류하고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침으로도 이 부족 에너지를 보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한 에너지가 있고 약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근데 이 사상정침으로는 이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족 에너지를 보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좋아지게 되면 첫 번째로 가장 사람이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체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병도 생기긴 하지만 첫 번째로 느끼는 게 피곤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을 맞게 되면 피로한 게 줄어들면서 동시에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데 그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사상의학에서는 그 따로 침법이 없었고 한약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침법은 제가 나름 사상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체질에 맞는 침법을 환자한테 연구를 하고 직접 놔보면서 연구하는 침법이 사상정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추위로 도심까지 한산한 금요일 아침. 이제는 한의원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신진우 할아버지는 오늘도 시간에 맞춰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건강한 신진우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난 5월 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6일간을 입원을 하고 집에 퇴원을 했는데 그 입원할 때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전부 음료수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26일 동안을 버티더만은 나올 때 달아보니까 40kg야. 내가 54kg인데 40kg로 내려. 그래 막상 퇴원을 하는데 걸을 수가 없어. 자빠질러 사서. 그래가 부축을 해가지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 와도 역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야, 이리 기다릴 게 아니라 서면 한의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오니까 원장이 왜 빨리 안 왔나 이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가지. 그래 와가지고 그때부터 침 맞고 약 먹고 그래가지고 제일 효과를 본 거는 자간 침이야. 침. 약하고 침이 최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지력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버님 진짜 오래 오셨습니다. 올해가 만으로 1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님. 그렇죠. 예, 이게 차트를 보면 거의 책이 한 권이에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무게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 지금 오늘은? 몸무게가 52kg. 52kg? 아직 2kg가 그쵸. 마이너스. 그때 몇 킬로까지 떨어졌었죠, 아버님? 40kg. 40kg까지 떨어졌죠. 아이고. 그때 코로나 이거 와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살이. 왜 아버님 왜 많이 부었냐면 아버님 소양인인데 원래 소양인은 신장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자기가 가장 약한 데가 더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이 원래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장을 좋게 해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거고 그리고 음식도 많이 가려 먹죠, 아버님. 예, 지금 내가 가려 먹는 거는 바나나, 블루베리, 그렇죠. 다 좀, 맞습니다, 아버님. 키위, 상추, 지금 5가지는 계속 예, 맞습니다. 먹고 있어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 채지식을 특히 아플 때일수록 채지식 잘해야 돼요, 아버님. 이렇게 제가 계란 먹지 말라고 했죠. 네, 계란 먹으면 안 됩니다. 체질 안 맞거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먹었지. 예. 침 좀 더 맞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음식 잘 가려 먹고 잘 챙겨 먹으면 다시 원상복귀 될 겁니다. 하여튼 정상 복구 될 때까지 계속. 예, 이제 뭐 거의 90% 나왔으니까 예. 계속 침 잘 놔줄게요. 열심히 오세요, 아버님 지금처럼. 예. 지금처럼 매일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2012년도부터 내원하셨던 분이고 거의 11년 정도 꾸준하게 요 사상정침 계속 맞으신 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책이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온 날짜인데 보면은 거의 11년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 쉬지 않고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계속 몸 관리 잘하고 계셨는데 올해 5월 4일 날 오시고 한동안 한 달 넘게 안 오셨어요. 한 달 넘게 안 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계속 오시다가 안 오셨으니까 왜 그런지 몰랐는데 6월 한 중순쯤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 왔을 때가 거의 그때 봤을 때가 어땠냐면 몸무게가
거의 보니까 거의 13kg인가 14kg가 빠져서 오셨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엄청나게 많이 부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원래 정말 잘 걸어 다니시고 활동력이 좋으신 분인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부축해서 오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평소에 가진 에너지가 100인데 평소에는 그 에너지를 나눠 쓰잖아요. 일부는 면역력이 10% 쓰고 나머지 90%를 우리 몸에 유지하는 데 썼다면 코로나가 걸리거나 감기가 어쨌든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10이 아니라 3, 40의 에너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렸을 때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이 아버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동원되다 보니까 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몸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신장도 많이 상하게 하고 원래 약했던 부분이 더 많이 부어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상의학은 에너지를 채워주는 데 특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한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가 고갈됐잖아요. 그래서 잘 먹였어요. 특히 체질마다 가장 부족한 게 다르기 때문에 소양이는 특히 신장이 나빠서 하체가 붓고 하체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고 하체를 좋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상추라든지 딸기라든지 그런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였어요. 우리 몸에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자연에 있는 음식 말고는 없어요. 근데 한약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자연에 있는 음식으로 만든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워줘서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버님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몸무게가 51, 2kg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2kg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치료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리 붓기는 거의 다 빠지시고 걷는 것도 이제는 거의 괜찮으세요. 걷는 거는 옛날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침 치료를 받는 신진우 아버님. 입원 후 계속 누워있기만 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침 치료를 받으면서 다리 붓기도 많이 빠지고 걷는 것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사상 정침은 자신의 체질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신진우 아버님의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나 봅니다. 첫째 피로가 없어졌다는 거. 피로가 달라진 거는 근육이 생겼으니까 지금 52kg 올라왔어요. 다 놀래요. 우리 나이에 살이 한번 빠지면 올라온다는 거는 힘들거든요. 내가 52kg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이거 안 와도 돼요, 이제. 그래도 좀 더 욕심에 조금 더 나아질까 싶어서 그래서 시간 매시면 옵니다. 다른 뭐 바라는 거야 뭐 건강 뺏기 더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에 많이 도움도 되고 그래 합니다. 이제는 편히 휴대전화를 부른 진명자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글씨가 겹쳐 보이고 눈물이 나 안약을 계속 사용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우울 증상으로 일상생활도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치료가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때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또 우울증도 있었고요. 그러고 막 공황장애 비슷하게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눈도 아팠어요. 눈도 막 시리고 눈물 나고 햇빛 이래 쳐다보면 막 이래 찡그리고 눈물 나고 막 이랬거든요. 안과에 가갖고 제가 백내장일까요 하고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검사를 했어요. 하니까 어머니는 백내장이 문제가 아니고 녹내장이 지금 60%가 죽었습니다. 이래요, 눈이. 그래 기절할 뻔했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조금 더 큰 안과로 갔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검사하고 하니까 거기서도 내나 똑같이 그래 말씀하시대. 그래서 어머니도 알다시피 녹내장은 신경이 죽는 거라 이제 뭐 수술할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안약 열심히 넣고 진행만 안 되게 이제 그런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계속 약만 타다가 이제 엮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 이제 여기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 무슨 눈을 안과에서 보지 한의원에서 무슨 눈을 보노 이래가 말 안 듣고 안 왔어요. 자기도 옛날에 눈이 그래 했었는데 여기서 치료받고 이래가
이제 났었다고 막 믿져봐야 본전 아니나 어차피 눈이 그래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어차피 뭐라도 해봐야지 또 이 약만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왔더니 원장님이 이제 검사하고 있더니 눈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면 한 3개월은 열심히 침 맞아 봅시다 1년을 잡는데 3개월 정도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했습니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가슴 답답한 건 좀 어때요, 어머니? 괜찮아요. 불안함이 많이 줄었습니까? 불안한 것도 다 없어졌고요. 거의 없어졌죠? 예. 마음 편안해졌죠? 거의가 아니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 좀 많이 맑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보이는 게 어때요? 치료받기 전에는 이렇게 저게 모들모들하면서 뻑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서 너무 네, 부드럽고. 예. 오장부가 좋아지면 네. 각막으로 가는 영양도 증가되지만 시신경 가는 영양 동시에 증가되기 때문에 네. 요 오장부만 치료하면 다 좋아질 거고. 저는 한의원와갖고 눈 건출이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원장님 믿고 그래 열심히 받았더니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저 더 열심히 치료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이 죽어서 실명도 이룰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도 많이 침침하시고 눈이 굉장히 뿌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안구정도 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아프고 많은 통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증상으로서는 굉장히 만성 피로가 있으셨고 그리고 불안, 초조, 우울하고 가슴 답답한 화병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상의학이 특화된 게 에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시신경을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시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리 오장부가 좋아지더라도 죽은 시신경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2023년 8월 달입니다. 8월 20일 내원하시 그때 찍은 그 시야 검사지거든요. 여기 보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까만 건 안 보이는 거고 하얀 건 보이는 겁니다. 정상인들은 다 하얗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건 아예 안 보이는 부분이고 회색은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죠. 그리고 이게 8월 달이고 이게 이제 11월 22일 날 검사한 시야 검사지인데 보시면은 제가 죽은 걸 살릴 수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하얘질 수는 없지만 요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까맣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회색으로 변하죠. 요게 뭐냐면 죽은 걸 살린 게 아니라 약한 게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패턴은 똑같죠.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까만 것들이 연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한 게 튼튼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수치를, 이 그림을 숫자로 평균을 낸 게 있어요. 그게 요 수치, MD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보면은 처음 치료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요게 높을수록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정상인들은 0이나 아주 좋은 사람들 플러스 1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3에서 보면 마이너스 6으로 수치가 많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은 걸 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튼튼해지면서 많은 것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내장 환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신경이 60개 있을 때 오장부를 좋게 하는 거랑 시신경이 10개 남았을 때 오장부를 좋게 하는 거랑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죽은 걸 살릴 수 있으면 10개 남았을 때 치료도 됩니다. 10개 남았을 때도 100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죽은 걸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끼라도 더 많을 때 빨리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남아있는 거를 튼튼하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약침 치료를 받는 명자 씨.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약침 치료를 받으면 몸이 훨씬 더 가볍고 피로감도 덜하다고 합니다. 명자 씨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뿌옇기만 하던 눈이 맑아진 느낌이 들어 더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매선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혈자리에 매선이라는 의료용 실을 꽂아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 침을 맞고 있는 효과를 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이라는 것은
사실 놓고 빼야 되지 않습니까? 놓은 채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료용 실이 있습니다. 요거를 혈자리에 심어 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심어 놓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요게 3주 지나면 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실이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놓더라도 이물감을 거의 느낄 수가 없고 생활하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고 뺄 수밖에 없는데 이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선을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빼먹지 않고 꼭 챙기는 것, 바로 한약인데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시간을 맞춰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한약은 증상에 맞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괜찮고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눈도 깜빡거릴 때 되게 부드럽고 집에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내다 볼 것 같으면 차가 뽀해갖고 앞에가 하나 가면 뒤에 또 붙어서 하나 가는 것이 보이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이래 좋아지니까 어디 관광도 가고 싶고요. 제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에도 그러고 저희 집 아파트 앞에 보면 항토기를 해놨거든요. 저희 거기 하루에 저기 10,000보씩 걷습니다. 거기 가서. 네, 매일 10,000보씩 합니다. 그 정도로 눈이 좋아졌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한의원을 찾은 민승이는 요즘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권유로 처음 한의원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씩씩해진 민승이. 몸이 건강해지자 집중력까지 좋아져 성적도 많이 오르고 더 의젓한 오빠가 되었다고 하네요. 애들 3명 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체질을 알고 이제 키우면 조금 도움이나 될까 싶어서 한 번 갖고는 감정이 안 된다 가지고 좀 한 3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애들이 아프기 전에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체질을 알고 음식을 먹으면 더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까지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아빠가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체질 알면 체질에 맞는 음식 먹고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 해가지고 아빠랑 따라오게 됐는데 지금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민승이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맥도 좋습니다. 원래 민승이가 맥이 나쁜 맥은 아니었기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뭐 맥도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체력은 좀 어떤 것 같아? 원래 예전에는 다 5교시까지 하고 나면 피곤하다 했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놀아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님 우리 체력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민승이 많이 좋습니다. 체력 많이 좋아졌죠. 좀 짜증내는 게 많이 줄었어요. 얘가 피곤하면 좀 그래도 애지만 승질을 내는데 맞아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이게 이제 체력이 좋아져서 그래요. 맞습니다. 다 똑같거든요. 우리도 체력 떨어지면 막 짜증 나잖아요. 이유 없이. 근데 이제 체력이 좋아지면 이제 활동량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좀 마음이 좀 약간 느긋해진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 사소한 자극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막 피곤하고 그런데 누가 그러면 짜증 나지 않습니까? 체력 좋고 할 때는 아픈 데 없고 할 때는 누가 뭐래 해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게 되거든요. 넘어가거든요. 공부하는 건 좀 어때? 집중력 같은 거는 좀? 요즘에 빨리 공부를 문제집도 풀고 공부가 좀 잘 되지? 네. 그러니까 빨리 체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게 건강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승이가 또 침을 너무 잘 맞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의장님. 민승아 침 잘라줄게. 네. 알았어. 내일 와. 내일 와. 네. 민승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병이 있었다든지 많이 아파서 뭐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김태규님이 아버님인 김태규님이 사상영침을 맞고 많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그리고 이 사상영침을 맞아 보면 이게 체력이 좋아지면서 기분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분들 체질이 좀 궁금하고 체질을 알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진료를 받으면 먼저 정확한 체질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사상 정침 시술을 통해 환자의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족한 에너지를 다르게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질 감별의 정확도예요. 자, 그러면 이 체질 감별이라는 것은 환자가 내원했을 때 바로 5분, 10분 만에 100%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건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환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확인 과정은 어떤 과정을 사실 거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태음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태음인 치료를 해서 몸이 다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기존의 사상의학에서는 한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약 반응을 반드시 봐야 돼요. 태음인이라 생각되면 태음인 한약을 줘서 몸이 다 부작용 전혀 없이 모든 증상이 다 좋아지면 그때서야 당신은 태음인이라고 확진됐다라고 환자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사상정침이 좋은 점이 뭐냐면 한약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이 침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음인이 안구근육증으로 왔다면 태음인 침을 맞는 순간 바로 건조한 게 줄어들어요. 맞는 순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태음인으로 생각했을 때 태음인 침을 놔서 바로 좋아지면 태음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걸 두세 번 놔보면 확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진을 토대로 한약을 짓게 된다면 한약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질 감별의 진단의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신속성을 침으로 훨씬 더 사상정침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민승이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으로 생각돼서 태음을 침을 놨는데 애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성장기 때예요. 자라야 돼. 우리 몸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려면 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활동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 우리 오장부에서 만든 에너지의 거의 20-30%를 뇌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침을 맞거나 사상 처방을 먹어서 부족한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 체력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점은 학업 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뇌가 생각을 하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을 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오장부에서 60만큼 에너지를 보내주는 애랑 오장부에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애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에너지를 100을 복문해주는 애들이 기억력도 좋을 수밖에 없고 집중력이라든지 머리 회전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 체질을 알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침 맞거나 한약을 먹거나 해서 보충시켜주면 많은 민승이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이랑 밥이랑 이런 것만 먹다가 지금은 맞는 음식 먹으니까 좀 더 기운이 나는 것 같고 더 이제 에너지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5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근데 5시에 일어나서 막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 총총총 걸어나서 모닝 이러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는데 더 건강해진 느낌. 애들이 활력이 좀 뛴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요? 여기 오니까 좋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효과를 본 것처럼 더 좋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자기네들 체질을 알고 침을 맞고 하면서 계속 건강하고 밝게만 컸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게 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사실 체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노화입니다. 노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상의학은 침이든 한약이든 식이요법이든 생활요법은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의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질환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질환이 생기게 되면 몸이 아프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가올 날들의 나를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